41번 소결조업에서 사용하는 FFS. FFS는요, 우리 아까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원료를 집어넣고 지금 맨 밑에다는 상부광을 깔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여기는요 분코코스를 넣어줍니다. 분코코스를 넣어주고 여기 코코스에다가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을 붙이는 것이 점화로예요. 아까 제가 이거를 할아버지 곰방대 그 담뱃대라 그러면은 담뱃대에다가 여기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요 분코코스에다가 점화로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면, 그러면 이 안에도 역시 코코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쭉 이렇게 타 들어갑니다. 타 들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요 분상의 원료를 전부 다 덩어리로 만들어요. 그런 것이 이제 소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 들어가는데, 이때 그 화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 들어가는 속도를, 그거를 FFS라고 합니다. 여기에 FFS는 화염이 진행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F가 화염입니다. 그 다음 F는 진행, 그 다음에 스피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FFS 이렇게 표현합니다. 42. 고로를 4개의 층으로 나눌 때 해면철 내부로 탄소가 들어와 용융점이 낮아지는 층은. 자, 고로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자, 요 밑에를 노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노상에는 용융물이 있는 거죠. 즉, 선철과 슬래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을 여기를 보고 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 넓은 부분, 여기를 노복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노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럴 때 고로가 이렇게, 이거는 구조상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입이 돼 있을 때 원료의 그 상태와 온도,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층이 그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4가지로 나눌 때 가장 위에가 원료를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면 원료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아직 마르진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갔을 때가 이 상태가 예열층. 처음에 장입하고 나서 바로 예열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요만큼의 예열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노흉 상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기가 환원층입니다. 여기는 환원층이에요. 간접 환원층이에요. 즉 CO 가스하고 Fe2O3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FE가 하고 CO2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FE만 따로 남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이제 간접 환원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환원층을 내려오면 요 FE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때 상태는 여기는 아직까지 고체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있는 각종 코커스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FE가 C를 빨아들여서 FE3C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C를 빨아들이는 구간, 요 구간을 보고 가탄층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상태도에서 보면요, 탄소가 많이 들어오면 최고 1143도까지인가 떨어집니다. 그때가 탄소가 4.3%예요. 그러면 4.3%까지는 계속 용융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가탄층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탄이 되면서 용융 온도는 내려가고, 그리고 점점 아래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고로 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용해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용해층이 된다. 그래서 용해층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흘러내려서 노상에 고이게 된다. 그러면 해면철 내부로 탄소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탄소가 들어와서 용융점이 낮아지는 거니까 가탄이 되겠죠. 다음 43번. 재발생 형태별로 분류할 때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분류한 부분자. 물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협착. 협착은 물건에 끼이는 거죠. 그러면 물건이 주체? 그 협착은 물건이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껴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롤러 사이로 이렇게 해서 손이 껴들어간다. 그럼 롤러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의 손이 껴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건이 주체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파열. 파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장치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돌. 충돌은 부딪히는 건데, 이거는 뭐가 와서 부딪힐 수도 있지만 내가 가서 부딪히는 경우를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낙하 비례. 요거는 맞죠. 낙하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걔가 와서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게 4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44번. 풍구 부분의 손상 원인이 아닌 것은, 제가 앞에서도 고로에서 풍구가 요 보시 아랫부분에 있다 그랬죠. 이렇게 쭉 둘러서 한 24개 이상 있습니다. 이때 풍구 구멍의 손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풍구는요 대부분 손상되는 건 여기서 용융물이 흘러내리면서 용융물이 직접 여기 닿거나 아니면 광석이 여기를 때리거나 그런 겁니다. 광석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냥 퉁 때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기에 온도가 너무 높을 때 그때 손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손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일단 좀 지우고 볼까요? 1번. 풍구 주변의 누수. 풍구 주변의 누수는 원인이 되죠. 풍구 주변에 누수가 되면 거기서 수증기도 발생되고 잘못하면 또 폭발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풍구가
깨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한 물에 의한 마모균열. 아까 제가 장인물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때리면 거기에 풍구가 손상된다 했죠. 그 다음에 냉각배수 중 논의 가스 혼입. 요것도 맞습니다. 요 풍구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인데 그 냉각수하고 논의 가스하고는 원래는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이 논의 가스하고 만나면 거기서는 잘못하면 큰일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풍구 부분이 거기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노전가스 중 수소 함량 급 감소? 아닙니다. 이거는요, 증가예요, 증가. 이거는 그 현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전가스 중에 수소가 증가하면은 풍구가 손상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풍구가 손상되면 결국은 뭡니까? H2, 이 냉각수가 결국은 논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논해로 흘러 들어가면 이것이 분해가 일어나갖고 요 수소 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전가스도 늘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거기에 뭐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나,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래서 원인은 요거 아닌 것은 4번이다. 오히려 증가한다. 45번. 폐수 처리를 물리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로 나눌 때 물리적 처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연 침전, 자연적으로 그냥 놔두는 거니까 이거는 물리적인데, 그 다음에 자연 부상,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입상물 여과, 이 여과는 걸르는 거니까 물리적이죠. 그 다음에 협기성 소화, 이거는 화학이네요. 화학적인 거네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번. 배소광과 비교한 소결광의 특징이 아닌 것은, 소결광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일반 배소 처리한 것보다 충진 밀도가 크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배소광은 결합이 좀 잘 안 되는데, 이건 소결광은 충진 밀도가 큽니다. 이건 맞고, 그 다음에 기공도도 비교적 많아요. 그러면 광석이 충진도 잘 되고 기공도도 크고요. 그 다음에 빠른 기체 속도에 비해서 날아가기 쉽다? 아니죠. 배소광이 오히려 이 소결광 쪽이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강도도 있기 때문에 잘 깨지질 않아요. 강도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일반 배소광을 쓰지 않고 소결광을 쓴다. 배소광이라는 얘기는 저런 겁니다. 그냥 그 철광석 중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수분 또는 휘발분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정도만 이렇게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합력이 좀 떨어지죠. 결합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상 형태이기 때문에 빠른 기체에서 이것 때문에 쉽게 날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47번. 코크스의 연소실 구조에 따른 분류 중에 순환식에 해당되는 것. 순환식은요, 그 연소실에서 연료를 태운 다음에 그걸 다시 회수해 갖고 하는 거거든요. 회수하는 거. 그래서 그게 코퍼스식입니다. 그래서 코퍼스식이 부산물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OG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커스식이다. 그다음에 적열 코커스를. 그래서 코커스 조업이 끝나고 나면, 코커스라는 얘기는요, 석탄을 건류시킨다는 얘기는 가열시키면은 석탄 중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또는 휘발분 같은 것 또는 필요 없는 그런 것 등이 다 타서 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게 탄소 성분만 있는 코커스만 남아요. 그래서 건류를 거쳐서 코커스를 만들어주는 작업인데, 그래서 이 석탄을 건류해서 만든 게 코크스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저거 있죠. 그냥 일반 나무를 또 건류 집어넣고 태우고, 그래서 그 건류해서 나오는 것이 있죠. 나오는 거, 그게 숯이죠, 숯. 그래서 요 숯하고 코크스하고 성분이 똑같습니다. 숯도 순수하게 탄소만 있죠. 그래서 검은색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코크스도. 그래서 나무를 건류하면은 숯이 되는 거고, 석탄을 건류한 것이 코크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석탄은 어디서 왔는가? 석탄은 나무가 썩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가 이렇게 된 숯이나, 그래서 석탄이 된 코크스나. 그래서 옛날에는요, 요 코크스 만드는 법이 없을 때는 숯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적열 코크스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걸려온 상태에서 코크스가 지금 빨갛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냉각을 시켜야죠. 냉각을 안 시키면 그것이 다 타버려요. 탄소니까요. 우리가 숯 만들 때도 보면 숯이 만들어지면 그 빨간 숯을 꺼내서 바로 불을 끄죠. 불을 끌 때 모래로 덮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냉각을 시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스로 하는 거, 그거 보고 건식이기 때문에 CDQ. 그 다음에 물로 하는 방법입니다. 물로는 CWQ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물보다는 건식 수화법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수분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효과가 아닌 것은 이게 수분이 증가가. 이거는 물 할 때는 물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코코스 중에 수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결 반응에서 용융결합은, 아까 용융결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광석 입자가 있을 때 바깥 부분을 이렇게 코팅을 시켜갖고 한다든지, 또는 이것이 있을 때 여기가 서로 용융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확산 결합은요, 여기 만나고 있는 부분만, 이 부분만 원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서로 이동해서 이렇게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용융결합보다는 확산결합이 기공은 많지만은 강도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둘이 붙어 있는 부분이 딸랑 요 부분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용융결합은 여기가 이렇게 용융돼서 이만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또는 이런 식으로 코팅하면 전체적으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강도가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번 저온에서 소결이 행해지는 경우, 자, 용융결합은 여기 표면을 용융시키려면 고온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고온에서 소결을 한 경우 원료 중에 슬래그 성분이 기화해서, 슬래그 성분이 기화가 아니라 액체로 된 거죠. 액화죠, 액화. 액화돼서 입자가 슬래그로 단단하게 결합한 것이다. 그래서 기화가 아닙니다. 액화입니다. 말이 틀렸네. 이거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고온에서 소결한 경우 원료 중에 슬래그 성분이 용융해서, 용융이 이게 맞죠. 액화. 용융해서 입자가 슬래그 성분으로 단단하게. 이런 것이 용융 결합 형태다. 50번. 광석의 철품위를 높이고 광석 중에 유해 불순물인 비소라든지 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은,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보통 선광 그렇게 표현한 거죠. 선광. 유해 불순물 같은 거 제거하는 선광입니다. 균광은 광석 크기를 일정하게 해주는 게 균광, 단광은 뭉쳐주는 게 단광, 소광은 요거는 배소 작업입니다. 이거는 휘발분 같은 거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1번. 함수 광물로서 산화마그네슘을 하고, 함수 광물이기 때문에 수분 성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로에서 슬래그 성분 조절용으로 사용하며 광재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탈항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MgO에 수분이 있고, 수분이 이렇게 붙어 있고, H2O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iO2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 보고 사문함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Mg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염기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염기도가 높아져서 탈항 성능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MgO하고 여기 SiO2하고 같이 또 오기 때문에 슬래그 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SiO2가 있기 때문에 슬래그 중으로, 그래서 유동성도 좋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모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2번. 다음 중 조제 성분. 조제 성분은 슬래그를 만드는 거죠. 그때 성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생산율은 CaU와 SiO2의 증가에 따라서 향상된다. 우리가 좋은 슬래그는 CaU하고 SiO2입니다. 그래서 이 CaU하고 SiO2가 많음에 따라서 이렇게 조제 성분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그 다음에 생산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소결 조업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결 조업할 때 CaU가 하고 SiO2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런 용융 결합을 시키는 거죠. 이 용융 결합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CaU와 SiO2죠.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율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Al2O3나 MgO는 이거는요, 이것이 너무 많으면, 특히 Al2O3 같은 거 많으면요, 이거는 그 슬래그의 용융 온도를 높여요. 용융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은 낮춥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융 온도가 낮은 게 좋아요. 높으면 슬래그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흘러가지 못해요. 끈적끈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CaU와 SiO2는 제품의 강도를 낮춘다. 높이죠. 이거에 따라서 강도를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Al2O3, MgO는 결정수를 증가시킨다. 이거는 아닙니다. 결정수는 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다음에 53번. 고온에서 원료 중에 맥석 성분이 융체로 되어 고체 상태의 광석 입자를 결합시킨 소결 반응. 이게 바로 그 용융 결합이 되겠죠. 이 맥석 성분이 SiO2와 Al2O3인데, 이때 SiO2가 이제 CaU를 집어넣으면 요거하고 이렇게 반응해서 슬래그를 형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용융 결합. 그다음에 54번. 고론의 국부 관통료가 발생해요. 국부 관통료는 우리 용광로가 이렇게 있을 때, 고로가 있을 때 여기서 풍구를 통해서 풍구를 주위로 24개 정도 이렇게 있다겠죠. 풍구가 고르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때 국부 관통료라는 얘기는 어느 한 군데만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로만. 그럼 나머지는 통기가 잘 안 되는 거고, 여기만 통기가 잘 되는 거죠. 그러면 반응이 틀려지는 거죠. 자, 그럴 때 조치 방법. 그러면 여기에 원료가 문제가 된 겁니다. 원료가 즉 입도가 문제가 됐다든지, 또는 분포라든지, 또는 장입 상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입물의 입도를 조정한다, 분포를 조정한다, 그 다음에 장입 방법을 바꾼다.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통풍량을 증가시킨다. 이건 아니에요. 통풍량 증가시키면 여기만 계속 갑니다. 그럴 때는 통풍량을 좀 감소시켜서, 조금 감소시키면 여기로도 좀 덜 흘러가고, 그리고 여기 흘러가는 걸 계속 유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5번. 석탄의 분쇄 입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때 HGI를 요거 보고 분쇄 입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분쇄 입도가 작다는 얘기는요, 잘 파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번이 되겠죠. 석탄의 HGI가 작으면은 파쇄하기 쉽다가 틀렸죠. HGI가 작으면은 파쇄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HGI가 작다는 얘기는 분쇄 입도가 너무 작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6번. 고루 노체의 건조 후
자, 고로를 처음에 세울 때 노체를 맨 처음에 충로부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조하고, 그 다음에 충전을 합니다. 충전. 장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침목과 장입 원료를 합니다. 침목이라는 얘기는 고로 아랫부분에다가, 노상 부분에다가 나무를 잔뜩 쌓는 겁니다. 거기다가 처음에 불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목을 하고 장입 원료를 쌓는 걸 보고 충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화입을 하는 거죠. 화입은 불을 붙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요 나무에다 불 붙인다 그랬죠. 화입을 해서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조업을 하고, 불을 안 끄고 한 10여 년 이상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종풍 조업을 하게 되는 거죠. 종풍 조업을 해서, 그 다음에 종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로, 종풍이 되면, 그 다음에 고로를 해체하게 돼요. 이때, 종풍 조업도 또, 4단계가 있죠. 근데 하여간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이런 걸 집어넣는 거를 충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충전. 그 다음에 57번. 선처를 파면해서 할 때, 파면은 탄소가 결합탄소로 되어 있으면 파단면이 백색. 결합탄소라는 얘기는 Fe3C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흑연이로 되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회주철이라고 하고, 또는 회선철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Fe3C로 되면 표면이 백색이기 때문에, 여기 아까 흑연이로 되어 있을 때는 회선철이라는데, 파면이 회색이에요. 근데 요거는 백색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백선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선철은 백선철하고 회선철하고 중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58번. 고로가스 청정 설비로 노전가스의 유속을 낮추고 방향을 바꾸어갖고, 노전가스 그쪽으로 나가는 가스 압력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 속력이 상당히 빠른데, 그때 거기서 연진을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 유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전가스가 이렇게 올 때, 이렇게 통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면요. 베르노이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넓어지면 유속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유속이 느려지면은 가스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있는 연진, 무거운 연진은 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재진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백필터는 필터를 사용해서 걸르는 거. 그 다음에 전기집진기는 전기를 이용해서. 이거는 아주 미세한 거. 그래서 요 재진기는 비교적 큰 입자. 그 다음에 백필터는 작은 입자까지. 그리고 벤츄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벤츄리는 또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힙니다. 좁히는 상태에서 착 나갈 때 여기다 물을 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식입니다. 그래서 전기집진기는 아까 그래서 여기 있는 전기집진기, 이거는 아주 가장 작은 분말, 아주 미세한 연진까지 제거하는 것이 전기집진. 그래서 맨 마지막이 전기집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굴뚝 끝에 있는 것이 전기집진이에요. 그 다음 59번. 소결광의 환원 분화. 소결광은요, 소결광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코팅돼서 광석이 있으면요. 자,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철광석이기 때문에 Fe2O3인데, 이것이 CO 가스하고 반응해서 Fe만 남죠. Fe만 남으면 O3가 나간 자리가 구멍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얘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환원 분화라고. 그럼 그때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거죠. 1번. CO 가스보다는 H2 가스의 경우가 분화가 현재 발생한다. 아닙니다. 이건 CO 가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CO 가스가 훨씬 더 반응 속도가 커요. 1번이 이제 틀린 거네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앞에서 왜 고로 예열층이 있고, 그 다음에 환원층이 있었죠. 그 환원층이 대략 한 400에서 70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60번. 고로에서 노정 압력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런 고로는 압력이 상당히 높은데, 그걸 또 더 제어를 해서 그 고압조업이라는 걸 합니다. 고압조업을 하려면 고로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가스가 이렇게 나가면요. 나가서 이거를 이렇게 모아서 별도로 연진 장치 이렇게 연진을 제거하는 장치로 이렇게 가는데 이때 여기 압력을 높이는 거죠. 압력을 높이는 걸 보고 고압조업이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흘러가는 유속이 느려져요. 이거의 속도가 늦어지면 이 CO 가스가 어떻게 됩니까? 철광석하고 훨씬 더 반응할 시간을 많이 주는 거죠. 네, 그런 걸 보고 고압조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압력을 높여서 가스가 흘러가는 속도를 늦추는 걸 보고 고압. 그때 요 노정 압력을 제어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섹텀변. 이거가 여기서 밸브가 있어서 이 밸브가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여기 압력을 조절하는 게 그것이 섹텀변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